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여수시 등 각 지자체는 오늘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갖고 분향과 헌시 낭독 등을 진행하며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특히 순천에서는 국가정원에 조성된 현충정원에서 첫 추념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각 지자체는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68주년 행사와 국가유공자 위안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 교육원에서도 순직 경찰관에 대한 위패 봉안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고 조동수 경감 등에 대한 위패 봉안식과 순직 경찰관에 대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교육원 혼충탑에는 순직자와 공무상 사망자 184명의 위패가 봉안돼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8일과 9일 전남 지역 290여 곳의 사전투표소에서도 일제히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제6회 지방선거에서 18.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8.9%, 지난해 19대 대선은 34%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광양시장 후보들은 전통시장을 찾아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유권자 표심 잡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읍 5일장, 기호 1번 민주당 김재무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부각했습니다.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광양항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산업구조 다변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리 광양시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현옥 후보는 교육자로서 오랜 경력과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문화재단 설립과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황제시장은 안 됩니다. 바로 발로 뛰는 이 기호 3번 김현옥, 틀림없는 머슴시장이 되어서 여러분 편안히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기호 6번 무소속 전현복 전 시장은 현충일을 맞아 차량 유세를 자제하고 유권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미래 4차 산업을 육성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광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에 성공을 한다면 저희는 이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이옥재 후보는 이색 홍보 차량 유세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서 대통합 경전 특별도 건립과 신기술 친환경 자동차 산단 조성으로 풍요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광양은 예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자연환경, 경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세계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풍요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전현복 후보에 도전장을 내민 3명의 후보.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적임자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들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여당 후보들도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권세도 후보 측은 권오봉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와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권오봉 후보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허석 후보 측도 손은모 후보가 4년 전 마약커피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하자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가 내일 밤 11시 10분 광주와 목포 여수 MBC에서 방송됩니다.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바른미래당 박매호, 민주평화당 민영삼, 정의당 노영태, 민중당 이성수 후보가 출연해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집주인 77살 이모 씨와 41살 전모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에서 새어나온 LP가스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교수와 학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학생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소재 모 대학 뷰티학과를 졸업한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교수 B씨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재학 당시 전공 교수인 B씨가 근로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장학금의 반 정도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로장학금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돈 가지고 그걸 학과장님이 일부를 달라 그래가지고 줬어요. A씨 외에 이 학교를 졸업한 일부 학생들도 이 같은 일이 B씨가 학과장을 맡게 된 2015년부터 수차례 반복됐다고 주장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이제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겠어요. 절반을 떼가지고 다른 애들 준다는데 그 누굴 주는지도 모르고. 학생들은 또 B 교수가 학과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결실을 해도 눈 감아주거나 대리시험지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이 같은 갑질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장학금을 모아 다른 학생들을 도우려는 좋은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요 근래 근로장학의 혜택이 좀 여유로워져서 더 힘든 사람, 또 덜 힘든 사람이라도 같이 나눠서 써왔어요, 여태까지. 또 대리시험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죠.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안 하니까. B 교수와 학교 측은 민원을 제기한 학생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인 가운데 학생도 맞대응 방침을 밝혀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광양경제청은 이달 한 달간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취득한 토지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제청이 관할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선월 하이파크 단지 1개 단지로 조사 결과 위반자에게는 3개월간 이행기간을 주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오는 9월 한평정원 페스티벌에 참가할 정원작가 공모 사업이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8일부터 7월 말까지 공모에 들어가 일반부와 학생부 등 2개 부문에서 모두 50개 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8명이 지원해 55곳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신속 집행하기로 하고 사업비 12조 5천억 원 가운데 58%인 7조 751억 원의 집행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국고 송금 내역을 매일 확인해서 신속 집행하고 계약 금액의 70%까지 성급을 지급하는 등 10대 지침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항만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항만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집안조사, 내진 해석 등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는 지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파악해 안전성 높은 항만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전남 지역의 소비자 상담이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모두 343건의 라돈 침대 피해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25건에 해당하는 제품은 대진 침대 회사 측에서 수거를 완료했습니다.